간혹 와인 입문자분들께서 구매하시려는 와인은 정해져 있고 저에게 좋은 빈티지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때 구매하시려는 와인이 저가라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와인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와인, 즉 좀 더 현실적으로는 비싼 와인이라는 의미는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으로, 즉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 후 오픈해서 마셨을 때 과실 풍미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저가 와인은 장기 숙성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와인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과실 풍미가 없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저가 와인을 구매할 때에 최근 빈티지를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옐로테일 쉬라즈는 저가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와인입니다. 단 제가 2017 빈티지를 구매해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2017 빈티지는 다른 분들께 양보를 하시고 2018 빈티지가 보이면 구매해서 드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 빈티지의 와인이 상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니 이미 구매하신 와인을 구매처에 가셔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안되고 음식이랑 함께 마시면 됩니다. 단 햇빛을 잘 받은 호주에서 자란 쉬라즈 품종의 과실 특징을 거의 만날 수 없고 산화가 많이 진행된 와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백화점이나 마트 또는 와인 전문점 이외에도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만원대 초반의 추천 와인 옐로테일 쉬라즈 2017 빈티지 리뷰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옐로테일의 후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와인에 대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와인에서 느끼는 감각들을 직관적으로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입문자분들께는 그런 후기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후기는 사실 직관적이라기보다는 분석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와인 애호가들은 이렇게 와인을 테이스팅하는구나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마개를 스크류캡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인을 오픈한다고 하면 특수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열면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돌려서 오픈하시면 됩니다. 병을 오픈하자마자부터 무척 당황스러웠는데요. 원래 느껴져야 할 신선한 과실 풍미가 아니라 젖은 낙엽 같은 동물성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당황했는데요. 화면에서 색이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에서 글래스로 옮겼을 때 쉬라즈로 만든 신선한 와인을 의미하는 보랏빛을 띤 루비색을 기대했지만 약간은 갈색을 띠는 가넷색이었습니다. 이런 색은 원래 출시되었을 때의 와인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많이 변화를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 이때까지만 해도 와인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불안했는데요. 상한 건 아니었고 마셔도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후각으로 코를 화하게 자극할 정도로 선명한 민트, 유칼립투스, 검은색 페퍼와 같은 향신료, 그리고 녹색 피망의 풍미가 많이 느껴지고 사실 기대했던 잘 익은 과실 풍미는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입안에서 역시나 꽤 많이 느껴지는 산도로 다시 한번 이 와인이 생산된 지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알코올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로 알코올 밸런스를 잘 맞춘 와인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안에서의 텍스처는 와인이 매끄럽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운 모래 정도의 까끌까끌함이 있습니다. 탄닌의 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확실히 탄닌의 양은 적은 편입니다. 과실의 풍미를 굳이 찾는다면 굉장히 단순하게 블루베리 정도가 느껴지고 풍미의 뒤쪽 끝에 살짝 코코아나 다크 초콜릿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은 기분이 좋습니다.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덧붙여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기준에서 대부분의 저가 와인에서 기대하는 모습은 신선한 과실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마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과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마셔야 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설명드린 제 테이스팅은 이 와인의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원래 이 와인의 스타일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옐로테일 웹사이트에서 해당 와인의 개별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인 양조에 대한 과정 등에 대한 정보는 없고 간단하게 일러스트로 와인이 갖는 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붉은 체리와 검붉은 베리류의 과실 풍미와 함께 향신료와 초콜릿 풍미를 갖는 확실히 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스팅 후기에서 설명했다시피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과실 풍미는 부족하고 산도는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목에서 민트처럼 화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음식이랑 함께 먹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비비고 만두랑 먹었습니다. 어쨌든 와인을 마실 때 가장 큰 고민은 안주인 것 같습니다. 옐로테일의 와인을 마실 때에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마시고 싶은 와인의 종류를 레드라고 선택하고 준비된 안주가 스테이크라고 하면 와인을 추천해 줍니다. 앞 레이블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캥거루로 추측되는 동물 일러스트인데요. 사실 캥거루는 아니고 그 친척벌쯤 되는 왈라비라고 합니다. 가장 큰 글씨로 왈라비의 애칭인 옐로테일이 표기되어 있고 이것이 이 와인의 브랜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에는 노란색 띠가 있습니다. 옐로테일은 다양한 품종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이 띠의 색이 곧 품종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품종을 색으로 표시한 데에는 굳이 어렵게 품종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와인이 입에 맞으셨다면 색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선택한 노란색 띠는 쉬라즈라는 의미이고 쉬라즈의 고향은 프랑스 론 지역으로 그곳에서는 쉬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쉬라는 호주에서 쉬라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호주의 대표 품종이 됩니다. 참고로 호주 와인을 선택하실 때 쉬라즈로 선택하는 것이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쉬라즈는 어두운 체리, 자두와 초콜릿 풍미를 갖고 따뜻한 기후의 지역에서는 강렬하고 풍부한 스타일을, 그리고 시원한 기후의 지역에서는 다소 가벼운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2017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것은 이 와인에 들어간 포도가 자란 해를 의미하는 빈티지 표시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 와인에서 빈티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매해 달라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와인이 아니라 정해진 스타일로 매년 똑같은 맛으로 생산하는 와인입니다. 그 아래에 카셀라 가족이 생산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와이너리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들이 만드는 와인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옐로테일로 이들은 6대째 이어지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입니다. 1957년 카셀라 가족은 시칠리아에서 호주로 이주하면서 와인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고 하면 저는 와인을 즐기기 전에는 먼저 마피아를 떠올렸는데요. 유명한 와인 생산지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 역시 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고 이러한 이들의 배경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와인을 만들 것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2001년 시장에 옐로테일을 내놓습니다. 뒷레이블을 보시면 와인을 수입을 하면서 한국의 주류법에 따라 수입사에서 붙인 한국어로 된 레이블이 있고 소비자들은 와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편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수입사가 롯데주류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롯데가 유통망이 넓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외의 편의점이나 작은 규모의 동네 슈퍼에서도 옐로테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이블에서 특히 붉은색으로 이산화황 함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와인이 급격하게 산화하지 않도록, 즉 맛이 변하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인 양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산화황이 소량 생성되긴 하지만 보통은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첨가를 합니다. 단 그 양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건강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하니 주의하라는 경고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와이너리에서 붙인 레이블이 하나 더 있고 보통은 이렇게 병 뒤에 붙은 레이블에는 많은 정보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와인 맛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시나 쉽게 마시는 와인이라는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생산지는 호주산 와인으로 남동 호주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역명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어차피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은 거의 남동 지역이고 쉬라즈는 사실상 호주에서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이라면 대부분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즉 특정 기후, 토양, 그리고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 즉 때로아를 반영한 와인이 아니고 호주의 쉬라즈를 표현한 와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호주에서도 쉬라즈 재배가 특히 잘 되는 지역으로는 바로사밸리가 대표적이고 이 지역명을 기억해 두셨다가 와인 레이블에서 찾아서 고르시면 좋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오랜만에 마셔볼까라고 생각해서 충동적인 쇼핑으로 작은 용량인 187ml를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4,900원이었습니다. 보통의 용량은 750ml로 가격은 만원대 초반에 구매하시면 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같은 내용물을 담더라도 병의 용량에 따라 와인이 변화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작은 용량의 병에 담긴 와인이 큰 용량의 병에 담긴 와인보다 숙성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맛도 더 빨리 변합니다. 즉 제가 테이스팅한 와인이 작은 용량이었기 때문에 과실 풍미가 벌써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5%입니다. 호주는 햇살이 좋기 때문에 포도의 자연 당분이 높게까지 올라갑니다. 이 자연 당분이 알코올로 변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호주의 와인은 와인 중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현명한 와인 생활 와인TV가 함께하겠습니다.